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희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T 제15강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재는 우리 그 496페이지부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컨트롤 페이지가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앞서 우리 제14강까지는요, 임프루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임프루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널라이즈 페이지하고 그 맥을 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그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이 활동 단계에서 프로세스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개선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 이제 14강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죠. 플랜드 체크 액트로 우리가 결과 검증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 검증은 이제 플랜드 체크 액트로 진행을 하면서, 자, 2단계에서 단기 프로세스 능력,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런 그 결과 검증이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는 단기 데이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6시그마 수준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시그마 수준이 달성되면 현실에 적용했을 때 약간의 변동을 포함해서 4.5, 이론적으로 한 4.5 시그마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리계획 실행에서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인프루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장밋빛 얘기가 가득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상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컨트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장밋빛이라 그러면 컨트롤 페이지는 회색이에요.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그런 그 외생 변수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변경점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점은 이제 잘못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잘 운영되거나 그렇지 못한 어떤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변경을 가하게 되면은 문제가 드러날 소지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 관리계획 실행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회색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버퍼링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프루 페이지 같은 경우, 또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그 애널라이즈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가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목차의 기능, 또 이후의 활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컨트롤 페이지도 이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로 좀 밀려서 있죠. 그 앞에 잠재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 또 실수 방지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충격 완화 장치, 이제 버퍼링 기능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장밋빛이라고 하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 활동에 넣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충격 사항들, 이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제거시켜주는 이런 활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잠재 문제 분석, Potential Problem Analysis, 줄여서 이제 PPA라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과제 수행하는 그런 그 기간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과제들 쭉 리뷰를 해보면요, 컨트롤 페이지가 이게 뭐 한두 장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기간이 하루나 뭐 길어도 일주일 안에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초반에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이 앞에 모든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컨트롤 페이지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활동이고, 실제 우리가 과제를 하는 목적이 운영 중인 프로세스가 좋아지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제 수행 자체가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프로세스가 바뀐 거고, 그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컨트롤 페이지는 유일한 그런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활동 구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 이상은 꼭 잡아놔야 됩니다. 컨트롤은. 자, 보시면 잠재 문제 분석 실수 방지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앞서 최적화할 때 필요했던 유지돼야 했던 그런 항목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관리계획 수립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그런 항목들도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계획 수립이 조금 뒤로 좀 밀려져 있다. 자, 그 얘기가 끝나면 뭔가 변경이 된 거니까요. 또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기존 표준의 이제 재개정 작업 이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적인 측면이 또는 문서적인 측면이 마무리가 되면 실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관리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자, 실행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 계획에서 마련된 그런 플래닝에 의해서 두 체크 액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그런 결과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장기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길다. 또 여러 프로세스의 변동들을 상당하게 좀 품고 있다. 데이터가 뭐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성향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4.5가 나와서 1.5를 더하면 여기에서의 6시그마 수준과 이제 같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관을 해주는데 마무리가 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일정과 책임자를 명시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마무리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고요. 또 성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금전적 성과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요 지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서 오너한테 이관이 되면 자, 이 이후부터 뭐 일반적으로는 12개월 동안 트래킹하는 뭐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한 달 정도 확인했으니까 1년 정도 확인하는 그런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를 운영을 하면서 리더는 또 많은 것을 봅니다.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존에 이제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차기 제한 과제 이것을 조금 목록화 시켜주면 나중에 이것들 다 모아놨을 때 또 중요했던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근거로서 또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잠깐 보면요. 잠재 문제 분석을 파악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과제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이럴 경우는 최적 대안과 이제 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최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프로브에서 최적화의 활동을 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대안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것을 이제 뽑는다 그랬죠. 자, 이것을 바로 이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면 최적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요건 이제 그룹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페이지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서 우리가 진행됐던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변경되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팀원들이 뭐 이러이런 노력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 또 일어나면 미치는 영향도 자, 이런 걸 통해서 또 감소 방안 일종의 대안들이죠. 또 최적 대안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인프루 페이지에서 일어났던 최적화와 여기서 일어나는 이 또 일종의 최적화 이것은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최적화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것이 이제 프로세스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주는 그런 요소들을 보통은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최적화된 내용이 프로세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요소들, 장애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담당자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안 하고 계속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또 어떤 그 시스템상의 어떤 미비점이 있다든가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데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는 IT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면 이 또한 내 프로세스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개념의 최적화, 일종의 최적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과 좀 다르죠. 요거하고 요거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감소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최적화의 어떤 과정이 있게 되는데, 실수 방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이런 문제점들을 차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마무리해 주는 이런 어떤 그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때 뭐 투자가 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또 자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제 마무리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고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내가 개선했던 이런 최적화된 내용들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가 또 판가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프로세스 FM이에요. FM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것들을 미리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문제를 미리 해결하게 하는 유일한 어떤 툴이라고 그랬죠. 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태, 아직 적용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파악해서 해결하는 이런 그 현재 상황에 딱 적합한 그런 기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아니면 오리지널 어떤 그 툴을 가져다가 쓰든 어쨌든 간에 이 잠재 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좀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FME가 좀 최적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이와 같이 뭐 어떤 비율이 좀 바뀌었어요. 2단계에서 전체 이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 최적화된 내용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도대체 무슨 향후에 스텝에서 향후에 무슨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 잘못된 가능성이 일어나면 어떤 영향을 고객이나 이후 프로세스에 미칠 것인가? 심각도는 어떻게 되고, 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발생 빈도라든가 또 현재 관리 상태, 또 관리 이것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디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선의 어떤 여지를 또 찾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FM의 기법은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디자인 FM이나 이런 단계에서 하는 그런 용법이라기보다는요, 이제 브레인스토밍형 하나의 응용화된 그런 FMA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자인 FMA 관련돼서는 퀄리티 바이블 시리즈 FMA 편을 참조해 주시면 상세한 그 포드형 FMA 디자인 FMA 기법을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현재 내가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세스가 내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무슨 잘못될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측면에 깊이 있는 사전 잠재 문제를 적출해서 해결한다. 자,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상황 논리에서 FME는 최적의 기법이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용법은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앞에 관리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죠. 인프루 페이지에서 우리가 개선했던 그 내용들 유지가 돼야 되니까 개선했던 내용들의 핵심적인 어떤 지표들, 그 다음에 잠재 문제 단계에서 도출해서 그것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장애 요소들도 다시 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또 유지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또 항목들이 이제 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산출물은 앞에서 했던 내용도 이제 인풋이 된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제 산출물은 바로 기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방법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리,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쓰이는 기법들은 이제 관리도, 컨트롤 차트,
샘플링해서 타점을 찍어 나가면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모니터링 툴이죠. 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도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정성적으로 또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우리가 체크해서 상황을 진단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겠고요. QC 일과지 도구 중에 하나죠. 또 자동화 관리, 아예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약간 기존의 것들 좀 보정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좀 삽입을 해서 스스로 관리하게 돼서 어떤 그 트렌드가 좀 나타날 수 있게,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직접 이제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이 기록 방법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안 했던 부분들, 바뀌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표준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표준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받게 된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되면, 자,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이 표준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작업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표준화된 내용들은 개체 삽입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의 그 과제 수행 내역에 바뀌었던 또 연계된 것들이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자료 관리가 된다 그러면 노하우를 이제 관리할 때 데이터는 계속 이제 축적이 되니까요. 노하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뭐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보통 스텝 13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컨트롤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플래닝이기 때문에 두 체크 액트라고 하는 계획을 실행해서 실제 프로세스에서 나의 최적화가 정말로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관리계획 실행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16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